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우리나라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악기상, 우리 여러 기상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상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 뇌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뇌우라고 하는 기상이 있습니다. 이런 기상현상은 무엇이냐면, 자, 강한 상승기류가 작용을 함으로써 이제 정란운이 발달을 하게 되고, 이 정란운이 나타났다 하면 이제 백방 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을 우리는 이제 뇌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뇌우에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제 강한 상승기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이 강한 상승기류를 통해서 정란운과 그 다음에 나머지 기상 현상들이 연이어서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런 발생 조건, 이 뇌우의 발생 조건은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써 있죠. 첫 번째로는 여름철에 이제 한 국지적인 지역에서 가열이 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국지적인 지역에 가열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열이 발생을 하게 됨으로써 대기가 열을 공급받게 되고 그 결과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국지적 가열 때문이다.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고 그 결과 이제 정란운과 천둥번개, 소나기가 나타나게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선면을 따라서 이제 이 중에서 전선면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한랭전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랭전선이라고 써볼게요. 자,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찬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빠르게 다가가면서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드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한랭전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빨갛게 표시한 이곳이 전선면이고 이 전선면을 따라서 따뜻한 공기가 강하게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상승 기류에 의해서 이렇게 정란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선면 뒤쪽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데 이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뇌우가 발생을 한다고요. 자, 결과적으로 한랭전선에서는 이제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또 하나 이제 저기압 때도 마찬가지죠. 저기압은 상승기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압대니까. 그래서 이 저기압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온대 저기압, 그 다음에 열대저기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온대저기압이 무엇이었냐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모두 다 동반하고 있는 애가 온대저기압이었죠. 요 놈. 자, 요 놈이 딱 발생을 하게 되면 한랭전선과 같은 방법으로 요 부근에서 이제 소나기가 빠르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열대성 저기압은 결과적으로 태풍의 또 다른 말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태풍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정란운이 발달하면서 천둥번개, 그다음 소나기가 내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핵심입니다. 우리 뇌우가 발생될 수 있는 세 가지의 조건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더 내려가서 그래서 이 뇌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제 정란운이 발달되고 천둥 번개 소나기가 내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는 상승기류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승기류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정란운이 이제 잘 여물어야 돼요. 자, 잘 여무는 그 과정 전에는 상승기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저군 단계가 존재합니다. 요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때는 상승기류만 존재하면서 구름을 생성해가는 과정. 그래서 구름의 전 영역에서 상승기류만 발달하는 과정이고 구름을 생성하는 단계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단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상승기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강기류도 함께 존재하면서 이 파트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상승기류 파트와 그 다음에 하강기류 파트가 존재하게 되면서 이때에 소나기도 내리고 그 다음에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악기상 중에 하나인 우박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박은 무엇이냐면 여기 커다란 정란운 사이에서 얼음 알갱이가 존재할 텐데 이 얼음 알갱이가 위로 아래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자신의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키우게 되면 이제 많이 무거워져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죠. 근데 떨어질 때 그 차마 다 녹지 못하고 이제 지표면까지 떨어지면 그것을 이제 우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천둥번개, 소나기, 우박 등은 이 성숙 단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모두 다 존재하는 이 단계. 자, 이 단계가 지나게 되면 이제 구름이 힘이 빠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구름이 힘이 빠지게 되면서 상승 기류는 없어지고 하강 기류만 나타나게 되면서 약한 비가 내리는 소멸 단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소멸 단계에 우리 하강 기류만 남게 되면서 약한 기를 동반하는 이 단계. 요 단계까지가 지나면 이제 뇌우는 끝나게 된다, 소멸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뇌우예요. 그 다음 우리 또 다른 현상도 우리 악기상으로 존재할 수 있죠. 집중호우. 자, 뇌우는 정난운을 만들어서 천둥번개,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을 얘기를 한다면 이제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과 좁은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집중호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한 지역, 좁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짧은 시간. 이렇게 두 가지 조건 내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집중호우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비가 많이 내려야 되니까 충운형 구름과 정난운 중에서 당연히 정난운이 발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난운이 생성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집중호우다라고 얘기를 해준다고요. 자, 피해는 침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혹은 범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사태가 포함이 되는데 무너지는 것, 이런 것을 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태 현상이 여기에서도 이제 집중호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폭설. 폭설은 집중호우의 이제 눈의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겨울철에 주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것을 우리는 폭설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겨울철에 내려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는 당연히 안 내릴 거고, 자, 발생 조건은 겨울철에, 자, 여름철에 저기압이었으면 정난운이 형성되면서 집중호우가 나타나겠지만 겨울철에 정난운이 만들어졌다. 춥네? 그러면 비 내리는 대신 이제 눈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저기압이 통과할 때라던가, 아니면 한 가지 더,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한랭하면서 건조한 특징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로 쭉 이동을 하게 되면 서해에 무엇을 받게 되냐면 여기에 열과 그 다음에 수증기를 공급받게 돼요. 서해에서 이제 원래 이 기단보다 훨씬 더 따뜻한 바다가 존재하기 때문에 열도 주고 수증기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단의 하층에서부터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상승기류가 발달을 해서 정난운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서해안까지 오게 되면 이 정난운이 완성이 되면서 많은 눈이 내리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남하할 때 기단에 변질이 되어서 이제 서해안 지방에 많은 폭설이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두 가지의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피해는 교통마비, 교통사고, 눈사태 이런 거 당연하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네요.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런 얘기들이 다 폭설에 의한 피해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강풍이요. 강풍은 바람이 세게 부는 걸 얘기를 하죠. 태풍이 17m/s가 중심 풍속이라고 한다면 얘는 조금 더 낮은 상태 14m/s 정도예요. 자, 그래서 14m/s 이상인 바람이 10분 이상 불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강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강풍이 불 때에는 우리 고기압의 영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저기압이죠. 열대성 저기압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강풍이 분다던가, 아니면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 이런 강풍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들 피해 작용들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우만큼 중요하고 문제의 빈도 많이 출제되는 아이가 이제 이 황사예요. 우리나라 봄철에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황사의 발원지는 어디냐면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중국이라던가 아니면 몽골과 같은 사막, 혹은 이제 대륙의 토양 부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발원한다. 모래라던가 미세먼지들이 떠오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대륙의 황토지대 이런 데서 발원을 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겨울철에는 땅이 꽁꽁 얼어요. 그래서 모래라던가 먼지들이 다 얼려 있는 상태. 그러다가 봄이 되면서 이 꽁꽁한 땅들이 녹게 되고요. 그 녹음과 동시에 이제 모래들이 흩날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원지에서 저기압대가 형성이 된다던가 아니면 강풍이 분다던가 하게 되면 여기 있던 땅덩어리에 있던 미세먼지라던가 모래들이 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발원지에서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면 위로 상승을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냥 상승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얘네들이 쭉 먼지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데 때마침 우리나라에 하강 기류가 강하게 부는 고압대가 형성이 되면 우리나라에 그냥 쫙 내려앉게 되는 거죠. 그냥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냥 통과하면서 약간의 황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고기압대가 형성이 되면 이제 금상첨화죠. 더 많이 내려앉으면서 강한 미세먼지와 함께 이제 황사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발생 조건이요. 구성 입자가 미세하고 건조한 상태, 녹았죠. 녹아서 위로 뜰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상승 기류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이제 편서풍까지 불어주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게 황사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봄철 3월에서 5월 사이에 우리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악기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해 우리는 해상에 미친 황사에 발원한 3월 4일의 일기도를 보여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3월 4일부터 8월까지 백령도에서 관측한 황사의 농도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의 관측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뽀글떡 튀어나오네요. 6일 날 황사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 아마 고압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미리 짐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지역과 B지역이 있는데 이 A지역과 B지역은 차이점이 뭐냐면 A지역은 고압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지역은 저기압대란 말이에요. 고기압대는 하강 기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먼지가 뜰 수가 없어요. 자, B지역에서는 저기압대니까 상승 기류가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에 존재하는 미세한 입자들이 바로 공기 중으로 뜰 수 있게 되는 발원지가 바로 B가 될 것이다. 편서풍을 따라서 우리나라로 쭉 오다가 요런 6일 날 만약에 고압대가 형성이 되면 이렇게 바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가라앉으면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현상. 자, 기억부터 봅니다. 가에서 황사의 발원지는 B지역보다 A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자, 3월 6일 날 백령도의 하강기류가 상승기류보다 강했을 것이다. 고기압대가 형성이 됐을 때 하강기류가 작용을 했으니까요. 자, 사막의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온 모래 입자 혹은 미세먼지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황사의 발생 횟수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뇌우의 발달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뇌우의 발달 과정은 이제 저군 상태, 성숙 상태, 소멸 상태 이렇게 세 단계로 나타날 수가 있고 맨 처음에는 상승 기류만 존재하다가 두 번째로는 상승 하강 기류가 동시에 존재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하강 기류만 존재하는 게 이제 우리 뇌우의 발달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림에서 보게 되면 먼저 나가 이제 상승 기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저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부터 시작을 하네요. 자, 나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제 하강 기류와 상승 기류가 동반되는 성숙 단계인 다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강 기류만 존재하는 가가 진행이 되겠죠. 자, 나에서는 기상현상이 없습니다. 다에서 이제 여기가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번개, 천둥,
소나기, 우박 이런 데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 자, 그 다음 가는 약한 비만 쏟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기억부터 뇌우의 발달 단계는 나다, 가이다 맞는 순서. 뇌우는 온난 전선이 통과할 때 잘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뇌우 같은 경우는 정난운이 만들어져야 돼요. 정난운은 강한 상승 기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강한 상승 기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지적인 가열, 그 다음 두 번째가 한랭전선의 뒷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기압이야. 온대성 저기압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열대저기압, 태풍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온난 전선 같은 경우는 찬 공기를 따뜻한 공기가 이제 천천히 비스듬하게 타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천둥 번개가 가장 잘 발생하는 단계는 다 단계죠. 맞는 말.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